트로피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린 그 순간 이 남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우승 무대에서 우승을 한 선수가 미안하다며 눈물을 쏟아냅니다. 10년을 기다린 이 사람이 왜 하필 인생에서 가장 기쁜 그 순간에 그 말을 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그 한마디에 담긴 10년의 무게가 그대로 전해질 겁니다. 이야기는 2015년 손흥민이 영국 런던의 토트넘이라는 팀에 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곧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친 무대에서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월드클래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팀에는 묘한 저주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무려 17년 동안 단 하나의 우승컵도 들어 올리지 못한 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잘하는 선수는 많은데 정작 트로피와는 인연이 없는 팀. 그래서 실력 있는 선수들은 토트넘을 거쳐가긴 해도 결국 우승을 찾아 더 강한 팀으로 하나둘 떠났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우승 한 번 못하는 팀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트로피 없는 세계 최고의 선수. 그는 매 시즌 팀에서 가장 많이 뛰고 가장 환하게 웃는 선수였습니다. 골을 넣으면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손으로 들어 올린 우승 트로피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는 매년 같은 질문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나는 정말 우승 한 번 못 해보고 끝나는 걸까? 그 사이 그와 함께 뛰던 동료들은 우승 트로피를 들겠다며 한 명씩 더 좋은 팀으로 떠났습니다. 떠난 자리마다 그는 혼자 남아 또 새로운 동료를 맞이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몇 번의 작별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2019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 손흥민은 데뷔 후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에 섭니다. 유럽 축구의 가장 높은 정점, 전 세계 단 두 팀만 오르는 그 무대였습니다. 상대는 리버풀. 경기가 끝나갈 무렵 그의 왼발에서 회심의 슈팅이 터집니다. 그 공이 들어갔다면 어쩌면 모든 게 달라졌을 한 방. 하지만 상대 골키퍼의 손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리고 맙니다. 경기는 0대2 패배. 텅 빈 눈으로 잔디 위에 주저앉은 그의 얼굴을 그날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준우승 메달은 우승을 꿈꾸던 사람에게는 위로조차 되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2021년 이번엔 컵 대회 결승에 올랐습니다. 2022년엔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 트로피까지 거머쥐었는데도 정작 팀 우승 트로피는 여전히 0개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반에서 1등 하는 학생이 정작 상장은 한 번도 못 받아가는 격이었습니다. 득점왕에 올라도 사람들의 관심은 곧 그런데 팀 우승은 언제? 로 옮겨갔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올해는 다르다고 믿었고 매년 여름이면 또 빈손이었습니다. 저렇게 잘하는데 왜 우승을 못하지? 사람들의 그 한마디가 해가 갈수록 그의 어깨 위에 한 겹씩 더 얹혔습니다. 잘할수록 못 받은 트로피가 더 크게 보이는 잔인한 구조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는 찬사도 시즌이 끝나 빈손으로 라커룸을 나설 때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에게 떠날 기회는 차고 넘쳤습니다. 세계에 내로라 하는 빅클럽들이 그를 원했습니다. 우승이 그렇게 갖고 싶었다면 이미 우승할 준비가 된 더 강한 팀으로 옮기면 그만이었습니다. 먼저 떠난 동료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편하고 빠른 길이 바로 옆에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내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 이 팀에서 이걸 해낼 사람이 없잖아. 그 고집 하나로 그는 또 한 시즌을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마지막 시즌이 토트넘 역사상 최악의 시즌이 되어버립니다. 리그에서는 강등을 걱정해야 할 만큼 추락했고 한때 그를 사랑하던 팬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경기장에선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한때 소니를 연호하던 그 관중석에서 이제는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나이도 어느덧 30대 중반.
이제 손흥민도 끝났다는 말이 기사 제목에 오르내렸습니다. 누구라도 도망치고 싶었을 그 시즌, 그는 오히려 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지막이라면 적어도 다 쏟고 끝내자. 그게 그가 자신에게 건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던 그 시즌에 딱 하나 가느다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로파리그라는 유럽 대항전 컵 대회. 주장 완장을 찬 그가 아무 말 없이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이 팀에서의 마지막 봄일지도 모른다고. 2025년 5월 21일 스페인 빌바오. 결승 상대는 잉글랜드의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동료가 올린 공이 문전으로 흘러들고 한 발이 그 공을 골문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남은 시간 내내 맨유가 미친 듯이 몰아칩니다. 슛이 골대를 스치고 공이 골라인 앞에서 멈추고 손흥민은 제대로 숨도 못 쉽니다. 심장이 목 끝까지 차오릅니다. 1분이 1시간처럼 흘러갑니다. 벤치도 관중석도 숨을 죽입니다. 그 17년이 마지막 몇 분의 통째로 걸려 있었습니다. 주심의 마지막 휘슬이 빌바오의 하늘을 가릅니다. 손흥민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풀썩 주저앉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10년이었습니다. 그가 혼자 짊어지고 버틴 10년이 그 한 번의 휘슬 소리에 둑이 터지듯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왼팔에는 주장 완장이 감겨 있었습니다.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주장으로서 직접 들어올린 최초의 아시아 선수. 떨리는 두 손으로 그가 마침내 그 은빛 트로피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립니다. 17년의 침묵이 그 순간 끝났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그를 행가래 칩니다. 늘 남들의 골을 도와주던 주장이 오늘만큼은 모두의 어깨 위로 높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새벽잠을 포기하고 화면 앞에 모인 수백만 명이 그와 함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장면 어딘가 낯설지 않으셨나요? 남들은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회사를 찾아 하나둘 떠나는데 나만 이 자리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기분.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맞나? 불 꺼진 방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밤.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안 나오고 쟤는 잘하는데 왜 안 풀리지? 라는 말이 꼭 내 얘기 같던 순간. 손흥민도 그 10년을 똑같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다 가진 사람이 정작 자기가 가장 원하는 단 하나를 못 가진 채로요. 먼저 떠난 사람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다만 그는 끝까지 남는 쪽을 택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에게만 찾아온 하루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이적도 빠른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버틴 겁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다시 그 사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쁜 그 순간에 그는 왜 하필 죄송하다고 말했을까요? 자기와 함께 10년을 기다려준 사람들에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것. 딱 그 마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우승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기다려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거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울고 웃어준 사람들의 이름으로 들어올린 트로피였으니까요. 그러니 혹시 지금 당신이 빈손으로 버티고 있는 그 자리가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아직 당신의 휘슬이 울리지 않은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하루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그는 트로피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 자랑스럽다. 그 말을 오늘은 우리가 그에게 돌려줄 차례입니다.